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다영입니다. 자, 제가 해마다 이 어떤 절기나 명절이 되면은 민속신앙으로 내용으로 제가 절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동지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 동지에 이렇게 동지에 대한 유래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강의가 있을 것인가. 그 강의가 1년 전 거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대충 이제 동지라는 것은 우리가 절기로 나눴을 때 대설과 소환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지라는 개념은 뭐 역사적으로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대부분 역사학자나 문화인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동지가 딱 언제 드냐면은 올해도 12월 21일에 들었거든요. 근데 해마다 거의 12월 20에서 12월 25일 요때 들어가요. 그래서 요때 이제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과학적으로는 태양 환경이 270도 되는 요 시기를 동지라고 한다. 그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는 때라는 것은 지금 이제 밤이 지금까지 길었잖아요. 그 동지가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낮이 길어진다 그래요. 이제 동지라는 것은 겨울이 끝이 다 닿았다는 의미, 겨울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체감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겨울이 시작하잖아요. 이게 끝이 다 닿았다가 아니라 이제 겨울이 극성의 최고대로 다다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추운 때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점점 예전보다 지금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전보다 더 추운 계절이 지금 12월 1월 달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동지라는 의미가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궁금한 거는 동짓날 팥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하면은 신당에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궁금증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죠.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오늘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어떤 의미로 동지라는 거 시작이 됐느냐, 그런 걸 알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양력으로 12월 20일에서 25일쯤 된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요게 서양으로 치면은 크리스마스하고 딱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한 날로 나중에 뒤바뀌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유럽 쪽에서, 유럽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온대기후란 말이에요. 온대기후. 유럽 쪽에서 이게 추수감사제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추석과 같은 의미로 1년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겨울에 대비해서 추수감사에 섞여 있는 서양용어로 페스티벌이란 말이에요. 페스티벌, 사육제고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이게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는 예수의 탄생일로 바뀐 거고, 동양에서는 이 동지가 해가 막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주나라라는 나라에서는 이 11월을 정월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월을 정월로 보잖아요. 1월로 정월보고 1월을 정월을 보잖아요. 호랑이 달을. 근데 이 정월 동짓달이라는 건 자월이란 말이에요. 자월. 그런데 실질적으로 60갑자의 시작은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시작을 하지, 자월부터 시작합니다. 자년부터 시작한데 왜 하필 달은 인월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래서 원래는 인월이 1월달이 아니라 자월이 1월달인 동지 정월을 쓰던 때가 고대에는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농경문화에서 옛날보다 지금이 점점 더워졌을 것이니까 그 당시에도 정월달이 오히려 봄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정월에는 입춘이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입춘이 들어가니까 농사짓는 문화, 농경문화에서는 정월을, 그래서 입춘을 정월로, 인월을 입춘으로 정월로 삼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 우리가 동짓날
동짓날 팥죽을 해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팥죽이라는 것은, 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행하지 않지만 많은 스님들, 대부분의 스님들 절은 뭐 100%겠죠. 그 다음에 우리 무속인들도 아직까지 스님들이 하는 흉내를 내서 신령님 모시는 것을 점안식 한다고요. 점안식이라는 말은 점을 찍는다는 말인데, 점 아니라는 거는 좀 쉬운 말로 눈을 그린다는 거예요. 눈을. 예전에 그림에다가 용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용의 눈을 찍어야지 용이 산다 그래서 활용점정이란단 말이에요. 활용점정. 활용에다가 이 눈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 정자, 이때도 이게 이 눈정자거든. 눈정자. 활용점정이라 하는데, 용의 눈에 점을 찍으면서 용을 살아있는 용으로 만든다 해서 점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신령님은 저기 있는 그림이나 저 속꽃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와 있고, 여러분이 내림끝 받기 이전에 내 몸 안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다 아는 분들이 무당이 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림끝 하는데 내가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다 했어. 그랬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결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다. 눈을 미리 뜨고 계신 분이라서 저는 저만을 하지 않고 전환맞이란다겠네. 전환맞이. 이 전환이라는 말도 이 존경스러운 편안한 책상이라는 의미라 했죠. 그 전환맞이하고 신당을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형태를 들여 맞아 모신다. 그 다음에 이 맞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령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우리가 절로 말하면 공양이랍니다. 공양, 밥을 올리는 걸 맞이 올린다 그래요. 맞이라는 말은 신령님한테 대접한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을 받아놓고 이런 그림이나 영상을 맞아드리면서 그분들한테 대접을 해드린다는 건데, 이때 많은 무속인들이 절에서 스님이 하는 것처럼 이때 팥을 뿌린단 말이에요. 팥. 점안식 날 팥을 주로 뿌린단 말이에요. 팥을. 오색식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오색식을 걸어놓는 것도, 오방색은 잡귀를 물리고 악귀를 물리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오색을 거는 거예요. 부정 타지 말라는 의미.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색동옷을 입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부정을 타지 말라는 의미에서 색동옷을 입히는 거고요. 점안식하는 날 오색실을 주렁주렁 걸어놓는 거는 부정을 타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색실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창북거리에서 마지막에 1년 도액 맞고 애풀이하는 창부씨 의대가 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님 의대 중에서도 별상의대가 색동이 있어요. 창부씨 의대라고 그래요. 창부씨 정식 명칭은 노건삼이라 이때 색동이 있죠. 그 다음에 별상의대라고 우리가 협수라고 하는 별상의대에도 색동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은 없는 건데 저가 따로 독특히 만들어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선왕님 의대라고 해서 선왕대신 의대로 제가 만들어서 여기도 색동을 만들어 놨죠. 이 색동이라는 것 역시도 앞귀를 물리고 잡귀를 물린다는 의미인데, 저는 평생 우리 신령님,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내 신당 안에 그까짓 거 잡귀가 들어오게 하겠냐고. 나는 그런 쪽팔린 신이면 안 모신다니까. 나는 평생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들 그런 믿음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내 신당 안에 오색 안 걸어. 나는 지저분하게 내 신당 안에 나는 팥 안 뿌려. 내가 이사를 10번을 다녀도 팥 한 번도 안 뿌려봤어. 나는 평생 내 신령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자부심. 내 신령님이 어디 그래 쪽팔리게 잡기나 끼고 허주나 끼고, 나는 그런 신 안 모신단 말이야. 내 신은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래서 나는 평소에 팥은 안 뿌리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이 붉은색은 앞귀를 몰아내고 잡귀를 몰아내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부적을 쓸 때 경명주사를 쓰는 것이, 주사라는 것이 이게 이
빨간 모래라는 거예요. 빨간 모래, 빨간 돌가루라는 의미야. 주사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붉을 줄자에다 모래사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거를 쓰는 거는 부적의 힘으로 어떤 잡기를 몰아내줘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주사로 안 쓰고 먹으로 써도 잘 효과 있더라고. 다만 먹으로 써주면은 받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빨간색을 써줘요. 근데 이 붉은색이라는 것이 악귀를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팥죽을 젊어서는 내한테 우리 신령님이 악귀야? 난 안 올려. 그런 의미로 저는 젊어서는 팥죽을 신당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세월이 지나며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저도 제신령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민족의 문화니까 팥죽 한 그릇이라도 우리 신령님에게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상이나 내 조상이나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미쳐 죽고 주인 없이 떠도는 귀신도 어느 가정에서 소중한 귀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할아버지가 제 할머니가 팥죽 한 그릇을 올린다고 해서 쫓겨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팥죽 한 그릇을 올려서 팥을 뿌리고 던져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되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된다면 그러면은 팥실은 어떻게 올려? 무당집에 굿할 때 팥실은 어떻게 쓰냐고요. 아예 팥실을 써지 말아야지 무당들이. 그러면은 팥실이라는 것 자체가 무당들 팥떡이 없어야지. 그런 의미로 애기들이 돌이나 백일이 되면은 수수팥단지를 써요. 수수팥단지라는 거는 수수를 으깨서 이렇게 경단처럼 만들고 겉을 팥고물로 굴리는 거예요. 그 수수팥단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 수수팥단지를 쓰는데 이 수수팥단지도 수수는 자체가 붉은 빛이 나죠. 팥이 또 붉은 빛이 나죠. 붉은 빛이 나는 떡으로 백일이나 돌 때 아이들의 애군을 물려주신다 해서 수수팥단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인간의 생각은 항상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붉은색이 악귀를 쫓아내고 주술적인 의미로 잡기를 쫓아내는데 이 귀신은 누구죠? 귀신은 여러분들의 조상이란 말이야. 내 조상이고. 그럼 여러분들 조상이고 내 조상으로 오시는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란 말이야. 삼신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인데 팥죽을 놓으면은 삼신 할머니가 못 온다. 삼신 할머니가 못 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그때 지금 올해는 2020년 경자년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1월 7일이 되는데 이렇게 10일 이전에 7일이 된 것을 애동지라고 그래. 애동지. 그 다음에 10일에서 20일 사이를 중동지, 20일에서 30일까지를 노동지라고 그래요. 그때 이 애동지 때는 젊은 어린 아이들이 병을 앓고 사고를 당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중동지 때는 청년 중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노동지 때에는 노인네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애동지보다 노동지 드는 해에 훨씬 더 날씨가 추워요. 갈수록 노인네들이 길거리에서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다칠 우려가 많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애동지인데, 애동지에는 팥죽을 써먹으면 팥죽으로 삼신할머니가 쫓겨나기 때문에, 삼신할머니가 없으면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동지 때는 팥죽을 써먹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속설이 우리 역사의 전통에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동지 때 팥죽을 먹어도 애가 잘못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애동지라고 해도 지금은 팥죽을 쑤어서 먹는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동지 때는 팥죽을 써 먹지 않고 오히려 팥떡을 해 먹었다. 팥죽 대신에. 근데 이 팥죽을 해 먹으면서 이 붉은색의 기운이 애군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팥죽을 해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이 있으면 집에 벽이나 담벼락이나 대문이나 이런 데 담장이나 울타리나 이런 데다가 숟가락으로 팥죽을 찍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찍고 다녔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했단 말이에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왕창 갖다 놓기가 어려우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흉내만 냈다. 그만큼 그 다음에는 이 팥죽을 먹는 거는 이거는 또 인류 문화사적으로 많은 학자분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 팥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 계절이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슈퍼나 어디 마트에 가면은 얼마든지 풋채소가 있단 말이에요. 풋채소, 시금치, 미나리, 뭐 당근, 오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되면은 거의 김장철로 만들어 놓은 김치 아니면은 무청 시래기 아니면은 저 산에서 나물 떠돈 우리가 말하는 묵나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선한 야채가 없어요. 신선한 야채가 없다는 거는 우리 몸에 그만큼 무기질, 단백질, 이런 비타민, 영양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그래서 겨울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팥에는 비타민 B 종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보다 햇빛이 적은 이 계절에 우리가 몸에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종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라서 팥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정월 대본날 오곡밥 먹잖아요. 오곡밥, 잡곡밥. 그것도 역시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을 많이 다량으로 섭취하는 하나의 일원이 않았나. 그 다음에는 쌀이 부족한 시절이고 쌀을 내년에 농사지을 벽시와 보관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잡곡을 먹음으로 인해서 쌀을 좀 비축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중국의 형초세시기에서라는 책에서는 세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 시간별로 1년에 요때 요런 행사를 하고 요런 행사를 해라라는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세시기라는 거예요. 세시기. 세월세자 써서 세시기라는 건데 이때 중국에서는 공공시라는 이건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직함의 이름이에요. 직함 사실은. 근데 공공시라고 원래 이 공공 말고 요렇게 공공을 쓰면은 요 공공을 쓰면 이거는 중국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내시를 의미해요. 내시. 꽁꽁 그러면 내시를 의미하고 그냥 공 그러면은 이제 보통 집안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라오꽁 하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이 꽁공이라고 썼을 때 이거는 어디 관청의 관리를 의미해요. 이 관청의 관리 관직에 있던 사람의 아들이 애가 좀 미련했나 봐. 그 아들이 죽어서 홍영마마나 역병을 만드는 두신이라 그래. 이제 홍영마마는 두신. 이 두라는 거는 일인데 이거 꼼보가 나잖아요. 꼼보. 그래서 꼼보가 꼭 콩처럼 생겼다 해서 두라고 그래. 두. 그래서 우리가 우두라고 하죠. 우두라는 건 소가 꼼보가 났다 해서 우두인데 그래서 이 홍영마마는 이 질병을 나타내는 이 변에다가 두자를 쓰면은 이게 홍영마마 두자가 돼요. 그래서 두신이라 해요. 두신. 근데 이 두신 말고 지난 시간에 했던 옥슈보이경 지경 제10장에 고로체장에서 역이라고 그러죠. 온역이라고 그러죠. 온역. 역질이라고 역질 두신, 역질 온역. 요런 질병을 일으키는 무슨 신이 됐다. 악신, 역신이 됐다 이래요. 이 공공씨 아들이. 그래서 이 공공씨 아들이 요때 아들이
아기 때 죽어서 애동지 때 홍역마마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 팥죽을 써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 그러고요. 조선시대 때 동국세식이라 형철세식이나 그때 명절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기록에는 동국세식에는 우리가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다. 아세라고. 아세 작은 설. 그러니까 정월달은 큰 설이고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했다는 것은 주나라 때 동지달을 설로 정월로 인식했다는 것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세 동지는 미리 세는 설이다. 그래서 혹시 역수를 하시는 분이나 철학을 하신 분이나 우리 무속인 중에서도 조금 이런데 이제 세월이 있고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제갓집 손님들 이렇게 보면서 동지가 지나면은 해가 바뀐 걸로 본다. 그 동지에 보면은 너의 운이 바뀐 걸로 본다. 그래서 동지부터 원 삼재풀이 홍수매기는 정월 19날,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14날까지 하고 정월 14날 말하자면은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다 종합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동지부터 해서 삼재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동지까지 가지 않고 지금부터도 삼재풀이를 미리미리 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동지풀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인생사에서 버스가 도착했을 때 버스표를 끊으면은 늦다. 그래서 동지가 오기 전에 내년에 해가 바뀌어서 인월 정월달이 되기 전에 동지부터 미리 삼재풀이, 홍수매기, 액매기, 살풀이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제 손님들에게는 동지풀이 행사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동지풀이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십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문자 주세요. 네. 저 장사 속 아닙니다. 절대로. 간혹 보면은 그런 장사 속 있는 무당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동지풀이 접수받는다, 삼재풀이 접수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더군다나 10만원 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받는 데는 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저는 동지풀이를 해도 조금 비용이 비쌉니다. 그건 감안을 하시고, 비용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거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나 제가 접수받지 않습니다. 이거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간혹 보면은 저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제가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아. 이제 원래 되게 순진한 사람이거든. 원래 욕도 잘 못하고 상당히 제가 선비예요. 오늘은 욕 한마디도 안 했죠 제가.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인 동지의 의미와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신령님 신당에도 한 그릇이든 두 그릇이든 세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또 문 밖에 대문에 건립에도 한 그릇씩 놔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당이고 저도 무당이고 신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악귀다 잡귀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나쁜 운이나 운수가 사납든지 하면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러 넘어질 수도 있고요, 빙판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혹시나 막아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 가지 않는다면 팥죽 한 그릇씩 신당에, 또 건립에, 대문에, 마당에 한 그릇씩, 화장실에 한 그릇씩 좀 놔주시고, 만약에 한 그릇씩 놓는 게 좀 비싸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그릇을 사서 종이컵에다가 조금씩이라도 따라서 덜어서라도 한 숟갈씩이라도 놔주면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지금은 영양이 너무 풍부한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이 의식역에 꼭 잡수시던 팥죽한 것들을 잡수시면은
그때 팥죽이 맛이 없으면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단팥죽을 만들어 드시면은 또 맛도 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입니다.